제가 2010년에 제가 출마를 하면서 공원을 했습니다. 공원. 개발이익 1조 원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빚도 갚고 성남시 본시가지에 지금 문제된 그 공원도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공언을 했는데 왜 1조 원을 공약했냐면 첫 번째 제가 대장동을 이걸 이제 민간 개발하게 됐는데 이거를 공공 개발하면 최소 5, 6천억 원 제가 확보하겠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두 번째는 위례 신도시에서 우리가 분양 사업을 하면 한 1,000억에서 2천억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경기 성남시 관내 개발 압력이 높아서 이 공공용지든 민간용지든 개발할 때 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환수하면 1조 원은 너끈히 높일 거라는 계산을 다 하고 1조 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제가 퇴임할 때 당시까지 확보한 성남시의 개발 이익은 약 7,500억 정도였습니다. 대장동 5,500억을 포함해서 여하튼 그랬는데 그때 첫 번째로 제가 시작한 사업이 위례 신도시 사업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분양하면 100% 분양되고 그때 당시 평당 분양값 1,510만 원으로 분양할 경우에 약 1,000억 정도가 남는 걸로 제가 계산이 나왔는데 제가 이 계산서를 다 뽑아가지고 중앙정부에 당시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해가지고 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받았는데 그때 해준 이유는 사실 그거죠. 제가 대장동 말고 고등동 개발을 제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고등동 개발 사업에 우리를 끼워주지 않으면 위례 신도시 사업권을 주라. 안 주면 고등동 개발 사업을 제가 못하게 막겠다. 이렇게 해서 6개월을 지연시킨 다음에 토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저희가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부 승인도 받았고 또 뭐 남는 게 확실해서 저희가 이 기획을 해서 시의회 지방채 발행을 신청을 했더니 시의회가 부결해 버렸어요. 성남시가 공공개발에 나서면 안 된다. 그냥 대장동을 막기 위한 전초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결이 돼서 제가 그때 고안해낸 게 우리가 아파트 부지의 매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내가 사업은 못해도 민간 사업자들을 끌어들여서 그 분양 수익의 절반은 우리가 확보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내용 모르고 물정 모르고 마구 물어뜯고 있는 바로 위례 신도시 사업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또 처음에는 800억 정도가 남는다 그래서 저희는 위험 부담을 하지 않고 50%를 받는다. 400억 정도 예상되는 분양이익 50%를 받는다고 해놨더니 처음에는 분명히 우리 몫이 400억 정도 남을 거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고는 아니 그 수익이 예상만큼 안 나가지고 2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300억밖에 안 남아가지고 150억밖에 못 주겠습니다. 우리가 못 받게 됐습니다. 절반이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걸. 그래서 결국은 그 150억으로 본시가지에 도서관, 또 육아지원센터, 청소년센터, 또 육아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지었죠. 김기현 대표께서 그 150억 어디 갔냐? 행방불명이다 그러던데 이거 당시에 언론에 다 보도된 겁니다. 제가 다 광고해가지고. 김기현 대표 또 허위사실 공표 또 하나 걸렸어요. 제가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민간업자들과 사업을 같이 할 경우에는 이 비용을 부풀리고 또 로비를 해가지고 이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원천봉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장동의 그 민간 공동사업을 할 때는 제가 미리 명확한 방침을 준 겁니다. 사전에 이익을 확정한다. 손해나든 이익이 나든 따지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무조건 입찰에 응하는 회사 중에서 제일 많이 내는 데를 해라. 또 많이 안전하게 내는데 뭐 나중에 뭐 개발 이익이 나면 주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 무조건 얼마나 확정적으로 내는지를 확정을 사전에 한 대를 해라고 해가지고 3개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사업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일 많이 써낸 거예요. 그때 제 예상으로는
이거 한 3,500억 정도, 이 정도에 들어오지 않겠냐. 2,700억은 당연한 거고, 공원 만드니까. 한 1,000억 정도 해서 한 3,000억대 후반? 이 정도면 최대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4,500억을 써낸 거예요. 그 나머지 두 개 컨소시엄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제안을 냈는데, 그때는 제가 사실 약간 의아했습니다. 이게 1조 5천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어떻게 4,500억을 준다고 하지? 본인들은 1,800억밖에 안 남고, 근데 지금은 그 의문이 좀 풀렸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땅을 다 해당 대장동 부지를 3배에서 5배 가격을 주고 미리 계약금 주고 다 사버렸기 때문에 수백억을 이미 쓴 상태라서 이 사업권에서 탈락하면 전부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컨소시엄은 전혀 꿈도 꾸지 못할 만큼의 고액을 써낸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는 2015년이 너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라 1,800억밖에 안 남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예측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살짝 올라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익을 취할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또 강압적으로 주변에 터널, 배수지, 그다음에 고속도로 입체교차로, 교차로 이런 거 진입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920억 정도였던 거죠, 그게. 그 920억을 제가 추가 부담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거 깡패도 안 하는 짓이다. 이게 성남시장이 완전 양아치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성훈 회장이 법정에 와가지고 저보고, 양아치 깡패 이런 소리 참아 못하고, 또 공산당이라고, 공산당 같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이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근데 아까 우리 김병욱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발을 해서 생기는 이익 중에서 예를 들면 건설업체들이 건설공사에 기여해서 생기는 소위 말하는 건설 이익 또는 금융사들이 금융투자를 해서 받는 금융이익 이런 거에 정당하게 보상을 해야 되지만 허가해가지고 용도 변경 자체로 생기는 엄청난 불로소득은 사실은 그 토지 소유자나 사업자가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원리적으로. 그건 권력의 귀속 주체인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갖는 게 마땅하다라고 해서 그 중에 인허가 자체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은 다 원칙적으로 환수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보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수천억대 이권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LH가 받아들였고 국민의힘이 압력을 가해서 공공개발을 포기해버렸고 민간개발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지방채 발행 부기를 시켜버리고 그러면 공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했더니 공사 설립도 3년인가를 지연시켜서 못하게 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런 민간 자본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일정액을 받겠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적자난다고 그 국민의힘 시의회에서 못하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심지어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준예산 그 의결을 안 해줘 버려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준예산 사태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 세력인가를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토건 세력 그 자체 또는 토건 세력과 유착한 부정부패 세력인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결국은 그 사업을 최초부터 추진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고 그 대가로 제 생각에는 그 대가로 박모 씨 무슨 의원 아들이 말 같지않은 50억 받고 또 누구는 고문한다면서 아마 억 단위로 돈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아마 성남시에서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았던 그 정치 세력, 그 국민의힘이 반드시 그 안에 한둘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을 거 제가 예상이 됩니다. 곧 밝혀지겠죠. 검경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빨리 수사해가지고 좀 전체 실체를 좀 밝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보고 자꾸 뭐라고 의심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던데 제가 그 대유인지 합천 대유인지 거기에 제가 이해관계 있으면 그거 제가 왜 925억 왜 뺐겠어요? 그냥 민간 허가해줬으면 따뜻하게 그 다 그분들이 해 드셨을 텐데 제가 5년을 싸웠습니다. 5년. 2010년부터
재선될 때까지는 못했고, 재선되면서 시의회가 바꿔서 겨우 5년 만에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상여 메고 막 시청 앞에 난리에다가, 예, 거기다 결국 제가 920억 더 부과시켰잖아요. 제가 왼손에 걸 제가 오른손으로 뺐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저한테 뺐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이 국민의힘 지금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은 이걸 공공개발 막고 성남시 공공개발 막고 민간 합작도 못하게 막고 5년 동안 저지했던 게 어제 바로 당신들입니다. 어제의 당신들. 네? 이름은 바꿨지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제 자기들이 해놓고는 오늘 와서는 나보고 무슨 몸통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직접 수준이 당신들의 때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 숙지해야 아마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언설이 좀 길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성남시에서 제가 그 집권 여당 그다음에 그 엄청난 기득권 세력에 둘러싸여서 저밖에 없었는데 외롭게 일개 기초단체장의 힘만으로도 제가 5,500억을 환수했고 그 당시는 한 70% 환수한 거죠. 그 후에 땅값이 집값이 올라서 뭐 좀 비슷하게 됐지만 일개 기초단체장의 힘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한 4, 5년 동안 환수한 금액 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된대요. 개발이익 환수한다 그러면 개발 비용 부풀리고 이익 낮춰가지고 조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인허가권의 행사로 생기는 국민의 권력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우리 국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전부 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제가 경기도에 와서는 개발이익 도민환수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뭐 야당에서 또 관심 갖고 있던데 언론들하고 평택에 무슨 협지구더라? 평택에 저희가 민간업자들이 또 하고 있는 거 제가 허가 취소하고 공공개발로 SPC 만들어서 얼마 이익을 보장하겠냐 제일 많이 내는 업체를 저희가 골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이제 개발직 공공환수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우니까 여기 전문가분들 또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앞으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개발을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하게 100%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환수되는 이익들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을 짓는다든지 또 무주택자들의 장기 공공임대를 짓는데 그 자원이 사용될 수 있게 해주면 이 나라가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좀 탈출해가지고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또 열심히 일하면 나에게도 소득도 있고 미래도 있다는 생각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 죄송합니다. 도둑의 힘, 이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의 이 부정부패 정치 세력들에게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약으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라고 하는 걸 시행하겠다고 하고 싶었는데 다른 건 다 했는데 이걸 왜 못했냐면 분명히 조선일보 그 시장 개입이다. 민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냐. 막 이렇게 공격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좀 용기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침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막 최선두에 서가지고 왜 공공개발이익 다 환수 못했냐? 왜 공공개발 못했냐? 왜 민간개발 허용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주니까 이게 바로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이 불로소득 공화국을 벗어난 결정적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 못할 거 아니에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데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안 좀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하는 훌륭한 우리 그 국회의원님도 많이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불로소득 부당이득 아예 못 취하게 그냥 제도로 꽁꽁 묶어가지고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높은 집값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세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